자, 계속해서 지진 문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장 부장 먼저 역대 두 번째 위력이 강한 포항 지진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수능을 연계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시켰는데요. 가장 최신 들어온 정보에 따른 뉴스에 따르면 부상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중상자 2명을 포함하고 있고 부상자가 조금 더 늘고 있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소 27곳에 이재민이 1,536명, 그러니까 1,500명 이상의 이재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도 한 70건을 넘어섰고요. 또 도로 균열이나 상수도, 누수 이런 것들도 계속 속속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 임시 대피소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큰 희생자가 없어서 그렇지 이 피해의 규모라든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타격은 어느 외국의 지진 못지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수능이 연기된 게 수많은 전국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일단 사망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중상자가 2분밖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근데 지금 걱정이 이번 지진이 본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한다면 뭐 무너져 있고 금가 있는 그런 건물들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교수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예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일어나면은 앞에서 일어났던 것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에 손상이 갔다가 추가되는 그 여진이 좀 규모가 큰 것이 일어나면은 진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밀한 그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가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때보다 그 리터 규모는 조금 낮아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수능이 연기돼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주 지진에 비해서 이번 포항 지진이니까 경주 지진이 그 규모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의 그 규모는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충격은 4배인데 왜 우리 체감은 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흔들림을 느끼고 그랬느냐? 그 진앙의 이 깊이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이 그때보다 얕았다는 거죠. 그 당시 경주 지진 때는 한 지상에서 한 15km 안팎의 깊이에서 발생했던 반면에 이번 포항 지진은 약 9km 정도, 그러니까 조금 얕은 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그렇게 조금 멀리서 느껴지느냐 가까이서 발생에 따라서 또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 이번엔 얕은 데서 발생하다 보니 그 여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 진동, 충격 뭐 이런 느낌은 훨씬 더 컸다. 그래서 포항도 그랬고 그게 쭉 전국적으로 지각을 타고 번져서 서울 광화문에서까지 그 지진을 느꼈을 정도로 결국은 이 진앙의 깊이가 얕았던 게 체감을 높였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상자 2명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대처를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처를 잘했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제가 막연한 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작년 경주하고 이번 다른 것이 경주는 진원, 진앙 지점이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기와집들이 많았어요. 기와집은 위에서 지붕이 이제 눌러주기 때문에 하중이 있어서 조금 피해가 거의 없었고 기와만 떨어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그 흥해 지점은 지금 산업화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일종의 가시설물 비슷하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그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피해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심지어 포항 북항 그 흥해 앞에 있는 그 포항 신항이죠. 신항에도 이미 그 땅에 균열이 가서 그 하역 작업을 일시 중단했던 이제 그런 보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재난 시스템 또 교육이나 이런 게 작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때문에 조금 좀 확립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이제 재난관리 용어를 썼냐면 발본색원, 항구대책, 뿌리 뽑는 정책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전 무조건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행정 용어를 아무 의미 없이 남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은 아, 정부가 다 관리해 주는구나 하는 무의식 중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의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이 나든지 태풍이 오든지 쓰나미가 오든지 전부 정부의 무한 책임으로 지금 인식이 돼버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내 목숨,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 그다음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 발표되는 교육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도 어제 2시 반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2명한테는 문자가 왔고 1명한테는 안 왔더라고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만 딱 타겟으로 해서 재난 시스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90년대 말에 처음 이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다가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통신법이에요. 이 받기 귀찮아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법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설악산 지역,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 이렇게 지역화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대한민국 물론 지금까지 이번 포항 지진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발전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원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진 규모가 5.0이었거든요. 지금은 6.5를 평균으로 하고 최근에 지은 것은 이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진 규모를 올리면 그만큼 1단위가 올라가면 5에서 6 가면은 에너지가 32배가 되거든요. 그 큰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놨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선을 유지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설계 수명이 30년이라고 해서 딱 30년이 되면은 없애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관리 하듯이 유지관리 잘하면은 35년, 40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개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물론 문제는 있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알려져 있듯이 그렇게 긴급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요. 포항을 특별 재난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정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아마 조만간 지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자, 지금 지진이 일본 포함해서 우리나라 경주, 포항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뭐 원인을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한 뭐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층이라는 게 지각이 이렇게 어긋나고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건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나왔었지만 양산 단층이라고 부산으로부터 포항까지 이렇게 큰 단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단층의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지류가 있는데 이번엔 아마 장사 단층에서 그 지진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 났을까? 첫 번째 이유는 크게 봐서는 우리 서쪽인 인도판하고 우리나라 동쪽인 태평양판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이렇게 밀려났다 서로 어긋나는 그 산층에 에너지가 가해져서 지진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 또 하나는 작년에 규슈 지진이 났었죠. 일본에서. 그다음 경주 지진이 났고 1년 2개월 만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 이 지역에 지금 지진 도미노가 계속 에너지가 이렇게 여파가 미쳐지면서 지진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인근의 포항 지열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 건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뭔가 또 이 충격 때문에 지진을 좀 에너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 포항 복구 작업 어떤 식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될까요?
만약 재개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예. 우선 가까이 있는 작전에 방해되지 않은 주둔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 민심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군인들이 총 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 삽을 들고 나가서 민심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 지원 물자를 중앙정부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현장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현장 관리는 포항시하고 북구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맡은 대로 물자, 방제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 정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뭐 정부 고위층이 가서 사진을 찍고 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일이 좀 안 갔으면 줄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예, 예.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진 문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장 부장 먼저 역대 두 번째 위력이 강한 포항 지진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수능을 연계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시켰는데요. 가장 최신 들어온 정보에 따른 유수에 따르면 부상자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중상자 2명을 포함하고 지진이 발생한다면 뭐 무너져 있고 금가 있는 그런 건물들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교수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본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예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일어나면은 예. 앞에서 일어났던 것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에 손상이 갔다가 그렇죠. 추가되는 그 여진이 좀 규모가 큰 것이 일어나면은 진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밀한 그 관찰을 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가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때보다 그 리터 규모는 조금 낮아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수능이 연기돼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주 지진에 비해서 이번 포항 지진이니까 경주 지진이 그 규모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의 그 규모는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예. 충격은 4배인데 왜 우리 체감은 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심지어 있고 부상자가 조금 더 늘고 있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소 27곳에 이재민이 1,536명, 그러니까 1,500명 이상의 이재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도 한 70건을 넘어섰고요. 또 도로 균열이나 상수도, 누수 이런 것들도 계속 속속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 임시 대피소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큰 희생자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이 피해 규모라든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타격은 어느 외국의 지진 못지않을 정도로 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수능이 연기된 게 수많은 전국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일단 사망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중상자가 2분밖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근데 지금 걱정이 이번 지진이 본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